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93번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둘 다 아주 복잡한 글자는 아니지만 도금, 한자를 읽을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먼저 도금과 뜻을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누설이라고 읽습니다. 기체나 액체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간다 라고 하고요. 이게 인간 세자이기 때문에 새로 읽기 쉽겠지만 설로 읽어야 된다 라는 것이 주의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준 3급 배정 한자 셀루자입니다. 이 글자는 특이하게도 물을 상징하는 부수가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비우자가 보이고요. 왼쪽에는 물수가 보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물과 관련이 있다. 비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면 조금은 엉뚱한 풀이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시면요. 이것을 구리주전자 같은데 물을 받아놓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절기를 기록한다. 이 각이라는 것은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시간 같은 것을 새긴다라는 것은 눈금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것은 시계라는 뜻입니다. 새 루자와 시계,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뒤에 바로 설명드리겠고요. 일단은 계속 설명 보겠습니다. 낮과 밤을 100으로 나누어서 새겼다. 그러니까 눈금을 100으로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낮과 밤. 그다음에 절기를 새겨서 이렇게 만든 일명 물시계입니다. 구리 주전자라는 것은 금속 주전자에다가 물이 이렇게 또르르 따라지면 거기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기구로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세종 때 장영실 등이 만들었던 자격루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울리는, 때리는 그런 루, 자명종 같은 것이죠. 그런 루가 있고요. 실제로 각루라고 하는 것도 물시계의 다른 한자 표현입니다. 그러면 허신은 왜 엉뚱하게 이런 물시계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실제로는 이 글자가 물수가 없는 안에 이렇게 비우자만 있는 이 글자, 그렇죠? 주검시에 비우자만 있는 이 글자만으로도 세다는 뜻인데 나중에 물수가 더해져서 그 뜻이 강화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수가 없는 새 루자를 설문의자 찾아보면 그 지붕이 뚫려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기서는 이 주검시가 여기서는 그렇죠? 지붕, 천장의 뜻이라는 것이 좀 특이하게 되겠죠. 실제로 설문의자에 보면 물수의 뜻을 따르고 셀 루자는 음을 나타낸다라고 형성으로 보았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설문의자 주나 계전 같은 경우도 다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어 대사전에 보면요, 이 셀 루자의 1번 뜻이 고대의 때를 계량하는 그런 기구다라는 것이 1번 뜻이고요. 그러면서 물시계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새는 이 주전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1번 뜻이고요. 시계 아니면 시각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이 2번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다는 뜻은 그 1번, 2번 이후에 나오는 뜻이기 때문에 고대에서도 이 셀 루자는 물시계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도금에 주의해야 하는 똑같이 셀 설자입니다. 앞에도 세다였고 뒤에도 세다였죠.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의 한자어 224번째 컨텐츠에서 설사, 이 사 같은 경우는 물로 쫙 이렇게 빠르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의 생리 현상 중 하나인 설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셀 설자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의자에 보면 또 역시 엉뚱한 좀 아쉬운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 이름으로 본 것이죠. 그러면서 뭐 구강에서 흘러나와서 북쪽으로 저 지방까지 흐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중요한 뜻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서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석을 달아서 이하까지 뭐 그 인용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참고를 하기에는 조금 그 뜻이 좀 많이 멀어지고요. 다만 장태염의 설문해자 강의 필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설할 때 이 설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설자와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우리 착안을 하자면 이 글자는 물수와 입 옆자로 구성된 이 글자, 이게 사실은 위에 풀초가 없어도 입 옆이 됩니다. 나무 위에 그 이파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죠. 잠깐 이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인간 세자의 갑골문입니다. 딱 보시면 강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잎이 이렇게 가지마다 뻗어서 자라는 모양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 갈래를 이렇게 이루면서 새어 나온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글자는 파낼 설자로 되어 있어서 뭐 준설을 한다, 강바닥을 파낼 때 쓰는 것이지만 실제로 강바닥을 파내는 것도 물을 잘 새게 하기 위해서 파내는 것이죠. 보통은 물의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파고 이렇게도 파고 강바닥을 이렇게 갈래로 파내면 물이 흐르기가 좀 좋겠죠. 그렇게 파내는 것이기 때문에 셀설자에 인간 세자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파리를 형상화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동자 중에는 이 파낼 설자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이 셀 설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속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 예자를 물수변에 붙인 바로 이 글자인데요. 이 글자도 상당히 재밌죠. 끌 예자도 원래는 이 납신자, 그러니까 무언가 보고하는 번개가 치는 듯한 형상이죠. 이렇게 번개가 치는 듯한 형상에다가 를 나타낸 납신자에다가 다시 또 하나를 더 그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기로 샌다는 뜻인데 번개가 뻗어나는 것도 이 이파리가 자라는 것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무언가 뻗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쭉 통하지 않고 이게 옆으로 다 샌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수를 붙여도 번개가 꽈르릉 하면서 옆으로 새어나가듯이 셀 설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물론 퍼질 예자도 있습니다만 퍼질 예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뭔가 옆으로 퍼진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서로 통한다. 다만 이 글자는 좀 속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셀 설자가 본자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지만 이렇게 누와 설은 둘 다 무언가 새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 글자인 누는 셀 루자이고요. 총 14획이고 물수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셀 설자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해서 셀 루자가 됩니다. 그렇죠?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는지 물수를 다시 집어넣었고 물시계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셀 설자입니다. 1급 배정 한자고요. 총 8획에 역시 물수가 붓으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쓰시면 됩니다. 세로 읽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설 같은 경우는 이 설자를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끌 예가 있는 이것도 셀 설자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체나 액체 따위가 밖으로 새어나감 또는 그렇게 함입니다. 방사능의 누설로 일대가 크게 오염되었다 정도의 예문이 있겠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2번 뜻을 보실까요? 2번 뜻입니다. 비밀이 새어나감 또는 그렇게 함. 비밀이 누설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노설이나 누설을 거꾸로 해서 설루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밀 누설, 암호의 누설은 조직의 동맥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누설이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사실은 2번의 뜻을 더 자주 사용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누설이란 표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설루, 누설 모두 다 많이 쓰이고 있었고요. 실제로 찾아보니 누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 글자를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두 글자가 같으니까 같은 글자로 보아야 하겠죠. 자, 1924년 동아일보의 일면입니다. 교섭 조건이 누설, 일본 위원의 행동으로 판명해서 누설이란 표현에 설자를 이 글자를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자로 보통 판단을 하는데 속자를 1924년 일제강점기에서는 이 글자를 많이 썼었네요. 자, 1961년 동아일보 역시 일면입니다. 백림 문제, 이건 베를린을 얘기하겠죠. 기밀을 누설, 미 FBI 국방성 조사라고 해서 누설이란 말이 여기서는 또 이 셀설자로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가 혼용되었다라는 것도 여기서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설이란 말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누설보단 설루를 더 많이 쓰고 있었고요. 시에로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기밀을 누설하다라고 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에서는 아예 시에미라고 해서 줄임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설밀이 되겠죠. 시에로, 누설, 설루 뭐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라고 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로에라고 해서 다소 이 글자의 발음이 신기하긴 한데 원래는 로세츠라고 해야 되지만 이 글자를 관용음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걸 끌 예로 보는 것이죠. 셀 예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글자가 셀 설도 있지만 퍼질 예자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그 한자 중에는 이런 글자도 있는데 이게 바로 수다스러울 예자입니다. 뭔가 많이 퍼져가죠. 말이 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인간 세자가 이렇게 뭔가 물이나 번개 같은 게 퍼져 나간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로에 로세츠 뭐 다 됩니다만 일본에서도 이 글자와 이 글자를 혼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 글자를 좀 더 중점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영어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leak, reveal, divulge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중일 삼국 누설, 그다음에 로세츠 혹은 로에,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이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시에로 등으로 한중일 삼국이 모두 다 같은 한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물시계라는 뜻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좁은 구멍을 통하여 물이 일정한 속도로 그릇에 떨어지게 하여 고이는 물의 분량이나 줄어든 물의 분량을 헤아려서 시간을 재는 시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시계이고 이것은 뭐 세길 각자이지만 눈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각자라는 표현은 지금도 중국에서는 15분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전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것이 15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한 눈금의 간격이 15분이었다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기원전 200년경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성덕왕 17년, 그러니까 서기 718년이죠. 에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양식이나 구조는 여러 가지이다. 강루라는 말이 물시계와 동일한 말이다 라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경루 하나 보시고 오늘 컨텐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긴 한데요. 자경루, 그렇죠? 스스로 치는, 그렇죠? 자동이죠. 오토매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물시계다라는 뜻입니다. 이 루자가 물이 새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루자가 아예 시계, 물시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거는 역사적인 발명품이죠. 조선 세종 16년에 장영실, 김빈 등이 세종의 왕명을 받아 만든 물시계다. 물이 흐르는 것을 이용하여 스스로 소리를 나게 해서 시간을 알리도록 만든 것으로 나무로 되어 있고 동자 인형 모양이다. 작은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로
국보 정식 명칭은 창경궁 자격루이다. 자격루 이렇게 발음을 해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YTN에서 가져왔는데, 자, 이렇게 청동으로 물을 받는 그런 시계라고 허신이 얘기를 했죠. 이렇게 금속으로 물을 받는 것이고, 이게 물이 차면 넘치면서 뭐 다른 시계의 기능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까 동자 모양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겁니다. 진과 북을 치는 이런 동자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 12지, 그쵸?로 하루를 12단계로 나누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은 낮 시간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자축인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자시부터 해시까지 이렇게 12단계로 나눴는데 해시계로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해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따로 물시계를 만들고 이렇게 초경부터 오경까지 5개의 경을 만들었는데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했고 이때 주로 사용된 것이 물시계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시와 비슷하죠. 1시가 2시간을 나타내고요. 24시간을 12로 나누니까 2시간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경마다 5개의 점을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이 약 24분이 됐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서도 지금의 이 격이 아니죠. 각이란 것이 15분이고요. 이 점이라는 것, 지금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25분이었지만 24분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에서는 이게 1시간을 나타냅니다. 1시 몇 분 할 때 1점 15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면 이 점자 간체자로 이렇게 씁니다만 점자가 1시의 시와 똑같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셨을 테지만 여기에서 물시계 쪽에서 기인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10분보다 훨씬 그 설명이 넘어가고 있지만 오늘의 한자 293번째 컨텐츠는 의외로 물시계라는 뜻, 의외로 물 이름이었다는 뜻의 셀루와 셀설이 결합해서 둘 다 세다는 뜻으로 누설, 두음법칙이죠. 누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 구멍을 뚫려서, 그 다음에 나뭇잎 혹은 번개처럼 물이 여러 갈래로 새는 것에서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글자 누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